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칸입니다. 네, 2019년 11월입니다. 이제 입동도 지나간 만큼 겨울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을이 개인적으로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가을 하면 또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불칸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결실을 이루셨나요? 네, 역시나 결실을 이루다 보니까 가을이 좀 역시 몸무게가 좀 결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몸무게를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보다도 더 빨리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랬다가는 언젠가는 더욱더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주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슈, 특징주, 관심주까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또 상담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뭐 어떤 결실 이루셨나요? 몸무게인가요? 몸무게인가요? 네. 네. 맞아. 네? 네, 맞습니다. 조금씩 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걱정이 되실 건데요. 근데 이번 연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11월하고 12월 2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서 시장이 조금 상승의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잘 수익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저저번 주인가요? 제가 수익마스 플러스에 나와가지고 추천 종목들을 드린 종목들이 살짝쿵 올라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눌림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시장에 대한 대응 오늘 방송에서 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내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결실 안 물어봐요. 마르스 전문가한테는. 네, 여쭤봐드릴게요. 결실 이루셨나요? 보이는 거 아닌가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시장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저의 결실은 2019년 초만큼 2019년 말도 저는 변하지 않는 게 제 결실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개인 투자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마르스가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도 그 시장 안에서 가장 센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타파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불안정한 모습에 코스피 지수 2130선으로 후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의 신고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대만 국가들, 지금 주요 국가들 몇몇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고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뭐 되는 듯 안 되는 듯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협상이 그래도 좀 진전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타이밍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경제 지표, 그러니까 즉 중국의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 전 세계적인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유동성 공급,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는 모습들, 특히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타면서 시장이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 상승은 아마 한계가 있는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특히나 대한민국 지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지수 신고가 다른 여타 지수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수는 2018년도 이후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신고가 근처도 안 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 한 15%에서 20%가량에 빠져 있는 현재 상태고요. 이러한 이유는 좀 외교적인 요인이 있겠죠. 아마 지금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친미국가들, 미국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국가들만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어떠한 외교 정책이 나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는 이번 11월 말쯤에 있는 지소미아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소미아라는 포인트를 두시고 지금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한번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또 신고가를 말씀하셨으니까 S&P 500부터 시작해서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국 시장 어제 또 여러분들 토요일 방송 저희 지금 라이브로 생방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아마도 미국과 중국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보면 볼수록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다. 어떻게 매일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수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 관세 철폐와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꾸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반복해요. 근데 그 타이밍들을 통계내 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건 나스닥 지수인데요. 이것보다는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에 있는 나스닥 지수인데 지수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타이밍에 따라 발언이 다릅니다. 저점에 있을 때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을 때에는 미중 무역 협상을 한다고 했다. 혹은 미중 무역 전쟁을 좀 휴전에 들어간다라는 발언, 좀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되고요. 오히려 고점에 있을 때, 지금의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는 과감한 발언, 중국에게 관세를 부여하겠다, 실제 부여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즉, 이 주식시장을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유지해주기 위해 발언을 한 것으로 우리 여러분들 생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은요, 트럼프의 카드입니다. 즉 자신의 민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대선, 즉 내년도 11월까지는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완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2020년도 들어가지 않은 시즌이기 때문에 완벽한 협상은 없겠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협상보다는 좀 휴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역시나 협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잘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 시장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우상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너무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너무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이러한 전략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 한다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무역 합의가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이 관세 철폐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지수가 이 무역 합의를 한다는 이슈에서 갭을 떴었는데 이 장중에 갑자기 철폐를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실제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지수가 호저가 나왔다가 다시 악재로 돌아서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겠는가? 지수가 하락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지수가 솔직히 상승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눌릴 때가 됐는데 너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지수를 꺾어버리면은 사실상 지지율도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핵심 뭐라 했습니까? 2020년에 총선이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입니다. 그 대선과 총선을 위해선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지지율을 위해서 어떻게든 지수를 버텨주고 있어요. 지수가 빠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수에서 몸담갔던 투자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빠져나가고요. 경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지지율도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젠이라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미국에서 띄워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 띄워주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왜 띄워주고 있냐? 그냥 뭐 억지로 띄운다고 해서 띄워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얘기합니다. 연말부터 연초에 가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11월에 면역 항암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최소 2, 3월까지는 AACR, AACO, 미국 암학회, 미국 종양학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제약바이오의 상승세, 급등세의 시작입니다. 안 그래도 매년 제약바이오 종목은 연말 연초에 학회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수 상승을 위한 방도 실질적인 도구로서 이용된다면은 기존에 가던 상승세보다 더 큰 상승, 더 큰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센 종목, 강한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도 그래도 시장은 조금 더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 11월, 12월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수익이 안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복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실 텐데 그걸 좀 제약바로 보시는가요? 제약바이오는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바이오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H1B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2만 5천 원에서 뭐 20만 원까지 10배가 뛰었거든요. 10배 뛴 종목 눌릴 때 찍읍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항암이라 했습니다. 항암 중에서도 가장 강한 항암제, 가장 차세대 항암제 종목을 본다 한다면은 저점에서 뛰는 종목들. 저점에서 뛰면은 평균적으로 40%, 50%씩 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을 찍는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제약바이오 10배씩 먹자, 5배씩 먹자고 찍는 거 아닙니다. 한 종목씩 40, 50%씩만 3번, 4번씩만 수익 나도 충분히 계좌 2배, 3배 이상 어렵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처음, 그 시장의 초입 구간이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당일 상한가부터 뭐 40%, 50%그 정도 급등하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항암제 관련주들 지금부터 찍으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저점에서 이제 막 상승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특징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는지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을 살펴보셨을까요? 역시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연코 그래도 상승률을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뭐 치매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뭐 항암 관련 종목들도 탄력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그래서 특징적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제약은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최근 굉장히 좋은 파동을 보여줬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삼성제약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꽉 차 있다가 상승세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종목이 파동이 1차 파동 이후에 정배열 자리, 이 장기 평선 자리를 싹 다 정배열 자리를 바꿔주고 나서 2차 파동까지 날아가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졌습니다. 즉 제대로 된 파동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대장주격 종목인 HLB 또한 저점에서부터 대파동을 이미 400포인트, 500포인트 보여준 시점이기 때문에 슬슬 좀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요. 물론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예 안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 개별적으로 이슈 터지거나 이런 종목 가겠죠. 새로 나온 종목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다만 대장주가 죽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후속 종목이 올라온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상승 타이밍을 이제 준비하는, 상승이 이제 파동이 나오기 전, 뭐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 바로 이런 타이밍이죠. 1차 파동 뒤에 두 번째 파동을 준비하는 이러한 맥점 자리의 종목을 찍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확률 높은 종목을 찍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보다는 제가 오늘자 준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바라보신다고 하면 확률 높게 종목이 날아가는 종목들 포착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삼성제약은 또 대장주잖아요. 또 이렇게 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제약바이오에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대장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악재가 나왔던 남북경협주. 남북경협주가 악재가 나왔고 시장이 눌린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지금 현재 최근에 종목들 중에 푸른 기술 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1차 파동 이후에 종목이 눌린 목자리가 나왔고요.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자리 기점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들, 저점을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근데 악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고 있죠. 당일날 16%의 급등 그리고 9%의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에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이 만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죠. 협상이 완료된다는 게 아닙니다. 비핵화가 완료된다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제대로 수급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던 종목이 한 번의 파동을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주 쪽을 보시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상승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보다는 남북경협 관련주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라오 전문가님의 관심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이슈 또 특징주 궁금해지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뭐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뭐 그렇죠, 100%, 100%, 300% 누구나 수익을 냈다 또는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게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과 한 번의 수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항암 관련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11월에 면역 항암 학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어지는 모든 학회가 다 항암에 중심돼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에서 킴리아라는 이 카티 면역 항암제가 혈액암을 완치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항암제는 왜 실질적으로 이슈가 되고 항암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냐. 지금 강아지 고충제를 먹으면서까지 암을 치료하고 싶어 해요. 그 정도로 절실한 겁니다. 완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이나 항암제에 대한 이슈, 항암제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항암 중에서도 세포 투과가 25배 이상 높고요. 암 억제율이 90% 이상 높은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요. 그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셀리버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드렸냐면은 집중하겠습니다. 셀리버리 보시면은 이 양봉, 이 상한가를 간 날, 그 다음날 음봉이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항암제 중에서 세포 투과가 25배 이상이라면 항암제 중에 잘 센 종목이거든요. 가장 강한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급등세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음봉 매수가 가능했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 급등세가 대략 50%까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고점에 있는 HLB와 같은 종목들, 실제 지금 저점 대비 얼마 같습니까? 대략 10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을 고점에 잡자 그러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손실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방금 얘기 드린 셀리버리처럼 항암제 중에서도 차세대 항암제 중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세계 최초의 신약이란다면 당연히 이슈를 받고 저점 대비해서 얼마 같다고요? 충분히 50% 이상 급등세가 가능한 종목들이 아직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 초입 부분이고요. 초입 부분이라면은 저점에서 시작하는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주가 어떤 종목인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이 셀리버리 후속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마르스 전문가님 요즘 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 남북교역 같은 경우는 또 간단합니다. 뭐 철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또 DMZ부터 또 이렇게 많이 있죠. 개성공단 이렇게. 근데 제약바이오는 뭐 카티 세포도 있고요, 뭐 치매도 있고요. 그다음 항암인데 그 안에서 엄청나게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제약바이오를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만약에 제약바 올라간다면 어디에 집중하기 좋을지 혹시 마르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조금만 힌트를 좀 주면 안 될까요? 네, 사실상 항암제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냐 한다면 바로 아까 얘기했죠. 시장에서 제일 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바로 그게 항암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만의 주가 상승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HLB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보세라밀이라는 이 항암제를 만들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 몇 배 갑니까? 대략 10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항암제를 만들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몇백조가 넘기 때문에 주가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히든주였던 셀리버리도 세포2가 25배 이상 나오는 암흑질 90% 넘는 이 항암 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얼마? 대략 90%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최근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뭡니까? B세포 면역 항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안 가더라도 50%, 60%씩 급등하는 게 지금의 제약바이오 시장이에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은 항암제입니다. 그 항암제 중에서도 새롭게 나오는 기술,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주가는 저점에서 50%, 60%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아직도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은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기술이 발달된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다 한다면 방금 나온 셀리버리 50%, 셀리드 40%, HLB 10배, 실제로 그 주가 상승만큼이나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아직 저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한 종목들 모르겠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제약 그리고 셀리버리 두 종목을 특징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 관심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자 준비한 종목은 남북경협주들 중에서도 시진핑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테마권입니다. 바로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들인데요. 다양한 테마 종목들이 존재하지만 이 종목권들이 최근 강한 매집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종목권들이 대장주격으로 한번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인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20조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과거부터 이 남북경협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기술적 자리도 굉장히 예쁜 자리죠. 한 차례 돈이 들어온 자리, 제가 아까 전에 강조해드렸던 자리입니다. 한 차례 돈이 들어온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주가가 돌바락제로 인해서 눌림목이 나왔지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그죠? 추세 우상향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역배열 자리에 있었던 종목을 정배열 자리를 돌려주게 되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 바로 이 21선입니다. 완벽하게 정배열 자리를 가져가면서 21선, 이 황금색 선, 노란색 선이죠. 노란색 선을 지지하는 순간 종목 자체는 추가적인 급등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해 줬고요. 한 차례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대파동까지 한번 넘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대표적인 패턴으로 날아갔던 종목이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본 규제 관련 종목이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저점에서부터 종목이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돈이 들어온 자리 기준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그러다가 21선을 뚫어주게 되고 지지받은 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추가 파동이 대략적으로 40% 정도의 파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쏘아 올리는 모습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대외적 이슈를 살펴봤을 때 대하티아이라는 종목 1차 파동지 2차 파동을 확률 높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최근에 남북 경협 이슈 나왔습니까? 긍정적인 이슈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6%, 7% 우상향 자리를 누군가가 만들어주듯이 지금 뛰어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대하티아이라는 종목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가격만 잘 가져가시면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눌림목 자리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는 시초가 이하 자리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 자리는 6,700원을 일단 전고점 직전 보겠습니다. 왜냐?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슈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 정도 파동은 안전하게 한번 볼 수 있다고 봐요. 한번 10% 이상 자리로 수익 실현 자리 보겠고요. 손절가 자리는 5,200원 자리를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전저점 확인하시면서 목표가 자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이 1차 목표가를 넘어줄 수 있거든요. 2차 파동이 전고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수정하는 전략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혹시 경협 이슈가 터지게 되면 현대로템이나 뭐 푸른기술 같은 종목들도 제가 볼 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왜 하필 대하티아이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 괜찮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TV 방송 종목은 좀 더 이제 실적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좀 주가 변동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관수급, 외인수급을 생각해서 대하티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다른 종목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만은 과거에 이 종목이 남북경협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종목이 500%가 날아간 적이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들도 나쁘지 않지만 실적 그리고 과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 대하티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였습니다. 바로 경협 관련주인데요. 대하티아입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혹시 앵커님 집에 냉장고 있으신가요? 있죠. 네, 이제 네. 사람마다 네, 그게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도 없을 냉장고도 것 없게 같아요.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각 집마다 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 중에서도 가장 비싼 냉장고, 그러니까 냉장고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쓰이는 냉장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동결건조기라는 거예요. 그 동결건조기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일신바이오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일신바이오입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를 만드는 기업인가 싶을 수 있겠는데 제약바이오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공학이나 신약 아니면 이러한 이 생명 물질들을 보관하는, 왜냐하면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약이라든가 물질들 생명공학에 쓰는 것들은 민감하고 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건조기라는 실질적으로 그 약들만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거든요. 그 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이 일신바이오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신바이오는 동결건조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했었던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그 동결건조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에 있는 기업들의 동결건조기는 거의 일신바이오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일신바이오에 지금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매물대들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눌림목이 만드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단기 상승이나 단기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바이오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지금 저점 매물대입니다. 1990원 라인대입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은 꼭 원칙 손절하시고요. 목표가 라인대를 본다면은 2310원 라인대, 전 고점 라인대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캔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신바이오를 잘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일신바이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거 상장할 때 엄청나게 이슈 받으면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바이오는 붙었지만 정확하게 바이오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한 그런 종목인데
아까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셀리버리 같은 종목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종목이 하한과 함께 이슈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신바이오랑 셀리버리는 그렇게 막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셀리버리 같은 종목으로 좀 더 세게 가는 종목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제자도 모르지 않나 네, 말씀드릴 잘 수 몰라요,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약을 만들게 도와주거나 또는 그 항암제에 연관된 제약을 만들거나 그런 종목들 급등이 나오거든요. 일단 셀리버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면역 항암제, 실제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 투과율이 25배 이상 넘어가는 세포 투과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셀리버리라고 했습니다. 암 억제율이 90% 넘는다고 했어요.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최근 매물대를 모두 돌파한 장대 암호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우상향 급등세가 50% 이상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자는 항암제, 바로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든가 아니면 신약, 차세대 항암제를 만든 이후에 최근에 매물대를 모두 돌파한 양봉이 나왔다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상한가에서부터 많게는 50%, 60%까지 급등세가 나와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본다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MTN에 나와서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텔콘 RF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텔콘 RF제약은 항암제 기업인가요? 항암제 기업이 아니에요.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실제로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란 실제로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받잖아요. 그 몸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거를 우리가 참기 위하여, 아픈 걸 없애기 위하여 비마약성 진통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인 기업이 텔콘 RF제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매물대를 돌파한 장대 항목 캔들 만들어주고요. 조정 캔들 만들어주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우상향세가 대략 50% 이상 급등세가 만들어질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항암제가 아니어도 항암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주가 40%씩, 50%씩, 셀리버리 50%, 텔콘 50% 급등세가 충분히 어렵지 않다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제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게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또한 저점에서 실제로 충분히 이중항체 항암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항암제 중에 4세대 항암제입니다. 말씀드리면서 공개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하루 만에 대략 20%가량의 급등세가 만들어졌고 지금 매물대 모든 돌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T방송이나 직접 드린 정보만 보더라도 셀리버리 50%, 텔콘 RF제약 50%, ABL 바이 20% 지속적인 제약바의 급등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번에 일신바이오도 거기에 준하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일신바이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310원, 손절가는 1,99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나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 자리가 제일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단기로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슈 자체는 동일합니다.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 시진핑과 트럼프가 탐내는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었던 테마가 바로 철도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종목 이름은 대오AL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은 과거에 회계 지금 현재 문제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한 번 된 적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기업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흑자가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포인트였고 흑자가 지속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회계 부분에서 잠시 문제가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잠시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한번 풀리는 모습이죠. 운이 좋게도 이 대오A라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들어갈 동안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 보여주죠. 다른 여타 종목들은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정배열 자리를 잘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도 등락세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저가에서부터 등락도 16% 정도의 가장 강한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매물대 소화를 이어가게 되면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그에 따라서
들어가면서 21선을 정확히 터치하고 파동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전고점 매물대 맞고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파동은 전고점을 넘어줄 수 있는 파동이 한번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시초가 이하로 좀 눌림목이 나올 때 한 적정 가격은 5,300원짜리가 더 좋긴 합니다만 시초가 이하부터 5,300원 구간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의 목표가는 6,300원 일단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준 구간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보면 6,3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지금 4,7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자리 보시면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혹시 이미 이 종목을 보유해서 물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지금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서 이제 끌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좀 걱정이 입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하락이 좀 셌거든요. 좀 차트상 좀 확실한 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종목 보여드리면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파동이 1차 파동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70포인트, 8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 보이시죠? 급락이 한번 떨어지게 됩니다.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거든요. 20%가 개파락을 띄워버리면서 하락폭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적정 가격을 유지해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호재성 뉴스 안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단기 반등,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격 조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매물 소화를 들어가게 되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음 파동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충분히 추가 파동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을 여러분께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날아갔던 최근 종목이 메가임디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죠? 이때 떨어져서 이제 이 종목 공략하지 말아야 되나 싶어요. 근데 적정 가격부터 똑같이 지지를 받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 한번 지지층을 만들어줬고요. 매집 자리 기반으로 더 이상 급락하지 않고 21선 황금색 선을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간 자리 만들죠. 그리고 이슈를 띄어내면서 종목은 순식간에 60% 정도의 파동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살펴봤을 때 지금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물리신 분들도 다른 테마는 모르겠지만 철도 관련 종목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종목 대오 AL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는 4,7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주 정말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뜨면서 같이 뜨던 게 뭐냐면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불사조 같은 세포예요. 실제로 상처가 생기면 다시 재생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분열하는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갑자기 왜 가져왔냐 항암 얘기를 하더니 중요한 건 뭐냐? 그 줄기세포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프로스테믹스라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프로스테믹스란 이 엑소점이라는 세포 간 핵심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엑소점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 줄기세포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 암세포도 거의 줄기세포와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암세포도 자기들끼리 번식하고 증식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성장하는 것이 줄기세포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줄기세포고, 줄기세포로 암세포를 억제하면서 기존에 상처가 생겼던 것들까지도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줄기세포가 아니라 항암제 줄기세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 우상향 만들어주고 이제 막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대략 상단에 4,900원 라인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200원 라인대 꼭 잡으시고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이제 저희 시작할 때 항암 관련한 카티나 이런 쪽을 얘기해 주시면서 처음에 일신바이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드디어 항암이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엔 줄기세포네요. 전문가님, 줄기세포가 지금 간다는 건가요? 저는 항암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항암 중에서도 아까 줄기세포이지만 줄기세포로 항암제를 만든다 말씀드렸거든요. 프로스테믹스가 그럼 줄기세포 항암제를 만들어요? 그죠. 프로스테믹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프로스테믹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하는 종목들은 줄기세포를 만들지만 항암제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네이처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암제를 만들지 않아도 항암제를 굳이 안 만들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뭐 실제 우리 다리에 있는 관절염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면서 주가 저점 대비 얼마가 됩니까? 대략 70%에서 80% 급등 나온 게 네이처셀이었어요. 그냥 줄기세포만 만들어도 주가가 70%씩 80%씩 만듭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당연히 줄기세포 시장보다 더 큰 거는 항암 시장이에요. 항암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더 크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HLB가 뭐 만든다 했어요? 항암제 만든다 했습니다. 저점 대비 얼마 뜁니까? 뛰면은 저점 대비 10배 뛰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30%에서 40% 뛴다 말씀드렸고요. 아까 셀리버리 50%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세포2가 항암제 만들면서 주가 대비 50% 이상 급등세 만들어줬고요. 텔콘 아나프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보다 결국엔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주가 상승이나 급등 만들어준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두 종목을 드렸는데 아니 일신바이오도 항암제가 아니고 아니 프로스테믹스도 뭐 그렇게 항암제가 썩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진짜 항암제는 진짜 가장 싼 항암제는 어떤 종목인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은 제가 살짝 지금 숨겨놓은 상태다. 좀 지금 제가 섣불리 좀 꺼내기가 조금 그런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잠시 후 이어질 무료 방송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스테믹스였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역시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전략을 이제 좀 여쭤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전략 전에 한 가지씩만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파라오 전문가님,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이제 항암, 제약 관련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은 남북경협에 지금 좀 더 배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파라오 전문가님 생각하시는 제약바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북경협이 더 낫다고 보시는 제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뭐 한 달 전도 아니고 이제 와서 제약바이오 올라가니까 약간 따라잡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야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하락해 있을 때는 잘 안 가는 종목들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타이밍을 봤을 때 보시면 가만히 있다가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하는 타이밍, 바로 언제부터? 8월 달 이후부터 상승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지수가 상승을 거의 마무리할 때 피날레를 날리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가 연기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지수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제 막 출발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의견은 저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 거의 앵커급인데요. 파라오 전문가님 여쭤보셔가지고 뭐 여쭤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겠죠. 마르스 전문가님, 자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제약이 지금 갈 때가 아니고 말도 안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런 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파라오 전문가님, 왜냐하면 제약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제약이 가기보다는 남북경협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스 전문가님 얘기 좀 들어볼 시간인데, 마르스 전문가님, 우리 제약을 지금 남북경협이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라오 전문가님은 계속 이제 남북기업주를 말씀하시는데 계속 준비만 하시거든요. 지금 몇 주째 준비만 하세요.
준비만 지금 3주째, 4주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10마디의 말보다 실질적으로 한 번의 수익, 한 번의 급등을 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익을 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그게 마르스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이 MTN에서 공개했던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텔콘 RF 제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MTN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이 음봉에서 뭘 했어요? 항암제를 받을 때 같이 받는 마약성 진통제다. 거기는 임상 3상이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세 대략 50%가량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확인하고 있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세포투가 면역항암제, 실제 세포투가 할 수 있는 25배 이상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 제가 정말 궁금하면은 꼭 확인해서 찍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셀리버리였습니다. 상한가에 드리고 그때 음봉에 사라 그랬죠. 음봉 나와주고 상한가 급등 우상향이 40%, 50%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속으로 50% 급등만 연속으로 2개를 드렸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3번, 4번 50%, 60% 급등 드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종목이 아니라 내일 당장 뛸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중에서 항암제 후속주를 아까 말씀해 주시다가 잠깐 끊었어요. 마르스 전문가님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일신바이오와 프로스테믹스 외에 정말로 항암으로서 특히나 저도 이제 카티세포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약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씩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술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종목 말씀해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시간을 끄셨어요. 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로스테믹스를 말씀드린 이유와 여러 가지 항암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항암제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제일 세거나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셀리버리가 지금 50%, 60% 급등한 이유 세포투가 항암제로서 새롭기 때문에 가장 항암제 중에 세기 때문에 25배 이상 강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항암제 만듭니다. 그럼 뛰겠습니까? 안 뛰겠죠. 과거에 동성제약을 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이 급등한 이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10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냐? 빛을 쬐서 항암 치료를 하는 빛으로 암을 제거하는 항암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 동성제약이었어요. 빛만 쬐면 암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동성제약이었습니다. 이처럼 항암제를 만들어도 기존의 항암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서 1000% 급등이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프로스테믹스도 줄기세포로 항암제를 만들면 주가 상승 가능할 수 있겠다 기대를 드린 겁니다. 그럼 텔콘 합체 50%, 셀리버리 50%, 동성제약 1000%, 그 후속주가 있겠는가?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항암제입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세균, 실제로 대장균을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미 중국 진출까지도 이슈가 나와지고 있고요. 면역항암제에 불치병 치료제까지 같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 뭘로? 우리 몸 안에 대장균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 몸 안에서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안으로 대장균을 옮겨서 몸에 있는 항암과 그리고 불치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를 만드는 이 기업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항암제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3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모바일과 PC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살짝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통해서 3시부터 셀리버리만큼 큰 상승이 기대되는 항암 관련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3시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 역시 다음 주 전략을 한 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그럼 정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단타 투자가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짧게 방망이 잡으시고요. 지금 지소미아가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다른 주식시장이 다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지수만 떨어지는 상황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하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하는 정답인데 그중에서도 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차세대 항암제, 아직 나오지 않은 항암제를 새롭게 만드는 기업, 아까 얘기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대장균을 통해서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고 불치병 치료까지 같이 하는 기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중국에 진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아마 셀리버리 50%, 60% 급등의 후속 상한가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셀리버리를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 꼭 들어와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남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슈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한두 종목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00개, 300개 넘게 종목들이 있는데 매일 바뀝니다. 매주 바뀌는 것 같아요. 항암에서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또 뭐 줄기세포 등등 바뀌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장내 미세균을 통해서 바뀐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